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해 7월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의 대법원 이 판결이 있었는데요. 이때를 전후해서 당시 무죄 취지로 얘기를 해서 무게중심을 좀 크게 옮겼다고 얘기되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을 8차례를 대법원에서 만났다라는 방문 기록이 있습니다. 정확히 따지면 이건 권순일 전 대법관을 만나겠다라고 김만배 팀장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입구에서 방문 작성을 한 겁니다. 그게 기록으로 남은 거고 김만배 팀장은 이에 대해서 거기 그 근처 이제 머리 잘 깎는데 미용실도 가고 이름은 그냥 권순일 알고 지내던 권순일 전 대법관을 써놨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도표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6월 15일에 이재명 지사 사건을 대법원 전원 합의체로 지난해 회부를 했는데 그 전에 한 두세 달 동안 4번이나 방문을 했고요. 그다음에 7월 16일 날 무죄 취지의 판결을 대법원에서 내려서 이제 고법으로 돌려보내는데 그 약 한 달 전쯤에 권순일을 방문하고 그 다음 날에도 권순일 당시 대법관을 김만배 팀장이 방문을 합니다. 자, 우연인가요? 이것도 뭔가 있을까요? 저도 법조 기자를 해봤는데 예. 저분처럼 법조 팀장을 해봤는데 아무리 친하다고 하더라도 내가 머리 깎으러 가기 위해서 대법원에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다가 그 대법관의 이름을 써놓고 들어간다? 그건 제가 보기엔 상식 이하의 얘기고요. 예. 그리고 아니 자기 후배 기자가 거기 있으면 자기 후배 기자 이름 써서 야 나 좀 데리러 나올래? 라고 얘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일단은 그 저렇게 여러 차례 대법관의 이름을 쓰고 자기가 사적인 일을 보기 위해서 대법원에 들어갔다. 근데 저 사람 만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예. 또 하나는 그 시점을 보세요. 6월 15일, 2020년 6월 15일 날 대법원 전원 합의체로 사건이 회부됐는데 그 다음 날 김만배 씨가 권 전 대법관을 방문한 걸로 돼 있어요. 예. 그리고 판결이 난 다음에 2020년 7월 17일 날, 7월 16일 날 대법원이 이 지사의 무죄 취지 판결을 했는데 이때 권순일 씨가 결정적인 캐스팅 보트를 예. 쥐었다는 거 아니에요? 권순일 대법관이. 그 다음 날 또 방문을 해요. 사건이 회부된 다음 날 방문하고 사건이 마무리된 그 다음 날 방문하고 그다음에 저기서 8월 21일로 돼 있는데 화면에 8월 22일 날 그 권 전 대법관을 방문한 걸로 돼 있는데 이게 어느 날이냐면요. 퇴임 보름 전이에요. 예. 9월 8일 날 퇴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약 한 10며칠 전에 또 방문을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질까요? 사건을 합의한 날, 그 전원 합의체로 넘어간 날 다음 날 방문하고 무죄 취지 판결이 난 다음 날 방문하고 그다음에 일단 퇴임하기 김만배 한 씨의 보름 전에 방문하고 김만배 씨의 주장은 권 전 대법관을 이 방문 중에 모두 한 1년 반 동안 8번 정도인데 만난 건 4번 정도고 나머지는 뭐 미용실을 가거나 다른 볼일을 보러 갔는데 방문 기록 명단에만 권순일 대법관을 만나러 간다라고 썼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날짜를 보니까 6월 16일, 7월 17일 이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머리 깎았을 수도 있고요. 근데 그거는 좀 그냥 믿기가 내피셜입니다. 어려운 게요. 대법원이라는 데가 누구든 와서 예. 대법관을 만나러 왔다고 쓰면은 출입을 허가해 주는 데가 아닙니다. 부속실 통해 가지고 실제 대법관하고 약속이 돼 있는지 방문을 하기로 돼 있는지 확인하고 되어보내는 거예요. 예. 아니 국회처럼 민원이 많이 찾아오는데도 의원실을 가려면 그렇죠. 밑에서 다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의원실에서 오케이를 해줘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물며 이 대법관을 만나러 왔다고 하는데 그냥 뭐 이름 써내니까 들여보내줬다. 저는 그건 좀 믿기가 어렵다고 보고요. 예. 첫 번째로.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김만배 씨가 존경하는 형님들이다. 아마 이제 긴밀하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다만 김만배 씨가 어떤 재판 거래를 시도했다. 이렇게 볼 근거는 제가 보기에는 없다고 봐요, 아직은. 예. 그런데다가 권순일 그 대법관이 원래 이재명 지사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갔을 때 권순일 대법관이 속해 있는 소부에 배당이 안 됐습니다. 다른 소부에 배당이 됐다가 그게 이제 이견이 많고 쟁점이 많은 사건이라 전원 합의체로 올라갔는데 그 소부에 배당된 사건을 전원 합의체로 가져오는 거를 그 소부에 속하지 않은 대법관이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전원 합의체는 원래 그 이견이 있는 쟁점을 가지고서 서로 토론하고 논쟁하고 설득하고 주장도 하고 이러는 데입니다. 때문에 거기서 어떤 본인의 법리적 판단을 가지고 이 사건은 무죄다라고 한 것이 곧 이 김만배 씨나 혹은 그 뒤에 있는 이재명 지사와의 어떤 예. 모종의 거래 때문이다라고 보는 거는 그건 좀
과한 억측이고 아직까지는 그렇게 볼 근거는 없다. 다만 부적절한 행위인 건 맞아요. 왜냐하면 이 사건이 뭐였냐면 어쨌든 대장동 사건,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였습니다. 선거법. 그러면 김만배 씨도 포괄적인 사건 관계자예요. 예. 포괄적인 사건 관계자를 이런 식으로 만나면 안 되죠. 그거는 굉장히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법원 일단 그래서 행정처장이 예. 저기 국감에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럼 그 야당 의원들이 아니 법원 행정처장 당신은 그러면 대법관한테 당신 사무실에서 한 달 사이에 4번이나 그렇게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까? 같은 사람을? 저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 적이 없습니다. 예. 사실 대법관이라는 게 그 법조 기자들이 만나기 정말 어려워요. 그리고 이분들도 다 굉장히 자기 자신 관리를 철저히 하기 때문에 그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 행동을 하는데 이렇게 한 기자가 동일한 대법관을 수시로 만났다? 이해가 잘 안 돼요. 예. 있을 수 없는 일단 일이죠. 하태경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사실 이렇게 만난 것 자체가 부적절하고 그다음에 권순일 전 대법관이 당시 대법관 시절에 이재명 지사 판결에 앞서 말씀하신 대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게 더 핵폭탄급이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오늘 국감에서 민주당의 송기현 의원은 사실은 당시 재판에는 화천대유 얘기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만배 씨가 그것 때문에 만났을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이 지사와 다른 화천대유에 더 큰 건이 있을 수 있다. 자기 그런 사건 얘기를 로비를 하려고 만났다는 거 예. 아니에요? 지금 주장은. 화천대유와 관련된 커다란 사건이 있다는 소문이 있다라고 민주당의 송기현 의원이 오늘 국감에서 주장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또 이렇게 있고요. 알겠습니다.